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이거를 만약에 뭐 신제품이 납품한다 혹은 납품을 조금이라도 했다 해서 기대감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모으기 시리즈 그 인트로 했잖아요. 두 번째 편인데 삼성전자를 왜 지금 모으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금 시리즈 같은 경우도 금 모으는데 결혼기념일 목적으로 모은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모으는 것도 아버지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모으는 거고, 그거가 1번이지 삼성전자가 지금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면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동생도 이 영상을 볼 거고 친척 동생도 영상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생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팔진 않아요. 반도체, 가전제품, 나중에 뭐 통신장비 이런 것도 팔고 하여튼 엄청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반도체 가격이에요. 여태까지 그랬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진짜 기깔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글로벌 다 뭐 점유율 100%로 삼성전자 다 바꿨다 하면은 그게 삼성전자 주가를 바꾸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 가격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가격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다른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가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줘요. 자, 여기 퀴즈 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오르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로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23년도 정도부터 해가지고 감산을 시켰어요. 공급을 줄였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파는데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거를 바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반도체가 아니라 쉽게 생각해서 과일 같은 거를 그 농장에서 만들었다 해도 농장에서 바로 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제 뭐 이마트를 통해서든 롯데마트를 통해서든 마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이마트에서 농산물 같은 것도 재고를 쌓잖아요. 재고를 쌓고 재고를 비워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 공급을 줄인다고 해도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막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공급을 줄여도 천천히 오를 거예요. 천천히. 재고가 쌓인 속도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있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오르게 돼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첫 번째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반도체 공급을 줄였다, 23년도부터.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뭘까요? 공급 얘기했으니까 수요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수요는 어디 있을까요? 반도체 수요는 반도체가 어디다 쓰이는지 알아야지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반도체 어디다 쓰이는지 아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지금 이 보이는 이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예전에 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HBM이라고 부를게요. HBM.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노트북 들어가고 스마트폰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주로 우리가 쓰는 제품들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뭐 엔비디아의 뭐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할 때 HBM이 들어가요. 구분되셨죠? 자, 그러면은 수요를 생각할 때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 HBM의 수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구분 지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뭐 삼성전자 가전제품 이런 것도 파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제 지금 반도체를 주요 요소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가 지금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글로벌 업체니까 그 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출이나 이런 거 보면은 추적해 볼 수 있겠지만 쉽진 않아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그 반도체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디램, 낸드 이런 것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은 MOM이라고 하거든요. 전월 대비 얼마나 올렸나 지표들이 나와요. 트렌드 포스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나 전달 대비해서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공급도 줄어들어 있고 수요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전통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입장에서는 수요도 돌아서고 공급도 줄어있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판매가가 올라 있어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 팔아요. 근데 이제 100만 원에 판매하면 좋을까요? 150만 원에 판매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150만 원에 판매하면 좋죠. 판매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15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안 좋겠죠. 우리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가의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겠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주식의 수요가 늘어나서 주식의 가격이 오르겠죠. 줄여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공급 얘기했고, 수요 얘기했고, 반도체 가격 얘기까지 했어요. 다음 얘기할 거는, 그러면은 H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레거시 반도체 얘기는 했는데 HBM 얘기는 안 했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HBM 칩 이런 거 막 납품을 한다, 많이 납품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납품을 못 했어요. 막 무슨 테스트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HBM 관련된 기대감이 없어요. 다음 거에 이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는 가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신제품인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수혜를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25년 4월까지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주가 차트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중국도 갔다 왔다가 일본도 갔다 왔다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재용 회장 막 사법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재판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HBM 이런 것도 막 못 따라가고 있다 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영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경영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도 저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막 사지 마세요 이거는 뭐 주가에 대한 거고, 삼성전자 회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초엘리트들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 거예요. 먼저 얘기했던 반도체 감산이나 다른 수요가 좀 돌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으로 대변이 됐는데, 근데 HBM 관련해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이거를 만약에 뭐 신제품이 납품한다 혹은 납품을 조금이라도 했다 해서 기대감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쭉 했죠. 수요, 공급, 반도체 가격, 그 다음 뭐 신제품이나 이런 모멘텀에 대한 뉴스들 이렇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타로,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인데, 저는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전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대만이랑 갑론을박하고 막 뭐 전쟁 난다 만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대만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TSMC라고,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 이 공장에서 막 반도체를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다른 회사 수출을 하는 형태인데, 파운드리 점유율이 대만이 1등이에요. 2등이 이제 삼성전자고. 근데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중국이 진짜 본격적으로 막 전쟁을 실제 하진 않아도 할 것 같으면 대만 그 공장이나 회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럼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데 지금 들어가는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가 커지면은. 그런 상상을 하나 해보고, 이제 뭐 관련된 뉴스로 파운드리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삼성전자에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예요. 하다만 마지막으로 더 하면은 25년 4월 기준으로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매겼다가 갑자기 안 매긴다 이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세를 막 진짜 막 100%씩 매기고 이러면은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고 150만 원 하던 게 막 300만 원 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안 사겠죠? 안 사면은 이거를 안 만들 거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도 덜 팔리고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걱정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막 관세 매긴다고 하면 와장창 했다가 관세 갑자기 안 매긴다고 하면 다시 올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 인간은 발전하고 있고,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핸드폰, 노트북,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다 쓰긴 써야 되거든요.
당장 구매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예 안 쓰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막 기술이 엄청 따라오고 있는데 막 반도체 이런 거 수입할 때 가격도 비싸지고 뭐도 비싸지고 뭐도 비싸지고 막 이러면은 경쟁력을 좀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요런 이제 관점으로 단기적인 리스크 있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조금씩 모아가겠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근데 뭐 노트북에 막 이거를 원고를 줄줄줄 써놓고 했으면은 청산 유수처럼 얘기했을 텐데 노트북에 지금 뭐 이거밖에 안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건 좀 편하게 찍고 싶어가지고 원고를 막 엄청 쓰지 않았으니까 좀 중구난방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들으시고 따라 사지 마세요. 강조드리지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